마지막 이번에 1장 단원을 이제 마지막 할 건데요. 이번에 최근에 2021년도 1회차 시험에 처음으로 나왔던 실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알아가시면 좋겠으니까 별표 3개 쳐주시고, 아마 우리 교재에 전선 프로텍트라고 해가지고 전선의 보호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전선의 보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말 그대로 이 전선의 보호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전선의 보호는 거의 대부분 송전솔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 마지막 내용이에요. 힘냅시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게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댐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댐퍼. 뭐가 있다고 여러분들? 댐퍼. 혹시 들어보셨으면 모르겠지만 이 댐퍼도 송전솔로의 전선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앞으로는 뭐라 하냐면 댐퍼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댐퍼가 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댐퍼가 뭐냐? 여기 잠깐 봐주세요. 이렇게 송전솔로의 철탑이 있습니다. 철탑이 다 가정하고, 그리고 여기에도 철탑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배웠지만 현수애자가 있다 그랬죠. 제가 저번에 현수애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린 것 같은데, 현수애자는 단면적이 있다 그랬죠. 그 단면적이 두 가지로 바뀌는데 뭐뭐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오, 250, 또 191. 열심히 한다. 250은 전압선 지지요. 191은 중성선 지지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알아두시라 그랬죠. 그리고 현수애자의 개수에 따라 철탑의 전압도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때 2개에서 3개는 22에서 22,900. 맞아요? 4개에서 6개는 66kV, 9개에서 11개는 154, 18개에서 23개는 345, 40개에서 45개 정도, 4개 정도는 765.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겠어.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전선이 R상, S상, T상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송전솔로의 ACSR인 나전선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이 전선이 이렇게 밑에마다 이런 식으로 매달리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달리는 것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혹시 본 적 있을까? 아니면 혹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달리는 것들이 이렇게 존재를 해. 알겠죠? 이걸 우리가 댐퍼라고 하는데, 이걸 좀 더 자세히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내가 이 부분만 좀 상기시켜서 크게 한번 그림 그려볼게. 여기 잠깐 보시면 철탑을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철탑이라고, 이걸 우리가 암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암. 우리가 암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현수애자의 또 특징을 보면, 우리가 1년으로 달 수도 있고 2년으로 달 수 있다 그랬죠. 그게 왜 1년과 2년을 한다 그랬지? 하중이라 그랬죠. 전선의 하중, 인장 하중 등을 고려해서 분담하기 위해 1년과 2년을 한다 그랬죠.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2년으로 한번 현수애자를 구성해 볼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현수애자가 이런 식으로 주렁주렁 매달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는 우리가 전선이 있고, 얘가 그냥 소환이라고 보자고. 이따가 그러고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이제 봐보세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다 생긴 게 있어. 그럼 크게 그림을 그려본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됐죠? 이렇게 생긴 게 있어.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이런 식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선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일단 이 부분이 중요한 거지. 이 부분. 알겠죠?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클램프라 그래. 클램프가 뭘까요, 여러분들? 찝어준다는 거겠지. 그 찝어준다는 게 전선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다는 소리야, 지금.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지금 가공전선로라 본다면 ACSR이라고 보자. 뭐라고, 여러분들? ACSR. ACSR의 특징이 뭐라 그랬지? 공부를 계속 하자. ACSR 특징. 다른 전선에 비해 비중 밀도가 적으니까 전선 직경이 커진 효과가 있다 그랬죠. 비중이 작고 바깥 지름은 커지고 코로나 방지도 되는 게 ACSR.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중공연선까지. 자, 계속 말씀드릴게요. 이게 좋다 하더라고. 동영상 들으실 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좋대. 그러니까 ACSR 중공연선 같이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 전선과 전선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치가 되는 게 있어. 이렇게. 알겠죠? 약간 추처럼 생겼어. 추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처럼 생겼어. 아니면 얘가 이런 식으로 또 설치되어 있기도 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 알겠죠? 그럼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 무슨 역할이냐? 그럼 이 전선을 내가 정면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전선을 정면에서 그림 그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전선이 단면적이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면 만약에 바람이 이렇게 수직 뭐로 부른다 했죠, 여러분들? 횡으로 부른다고? 종으로 부른다고? 횡으로 부른다 그랬죠? 그러면 실제로 바람이 불게 되면 이 전선을 통과해서 바람이 나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바람이 불게 되면 이 바람이 전선을 피하면서 이렇게 하겠죠? 그럼 당연히 얘도 면적이 있으니까 이렇게도 흐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온도차가 급격히 심해져 가지고 이 양단에 우리가 소용돌이라는 맴돌이 바람이 생깁니다.
그럼 이 맴돌이 바람이 생겨가지고 이 전선을 때려요. 그럼 때리는 순간 이 전선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위로. 그리고 전선이 아래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흔들리겠지. 좋은 걸까? 안 좋은 거죠. 쉽게 말하면 바람이 계속 불게 되면 전선이 이렇게 위아래로 혹은 양옆으로 흔들릴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동이라 그래.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보통 바람에 의한 진동이 3Hz에서 보통 50Hz까지 진동 현상이 일어나. 그럼 1초당이죠, 주파수는. 그럼 적게는 3번이야. 많게는 몇 번까지? 50번까지.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교류처럼 바람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적게는 3번, 많게는 50번이 빠바바 흔들린단 말이야.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안 좋은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걸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초록색으로 2가지 방향으로 설치하는데 그걸 우리가 앞으로는 댐퍼라 그래. 뭐라 한다 여러분들? 댐퍼. 근데 이렇게 설치한 게 있죠. 이렇게 설치한 걸 우리가 상하, 좌우 진동 방지라고 해가지고 스토크 브릿지 댐퍼라 그러고, 지금 이렇게 설치된 댐퍼 있죠. 얘는 딱 느낌 오죠. 이제는 뭐겠어요? 위, 아래를 방지하는 토셔널 브릿지 댐퍼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스토크랑 토셔널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딱 뭐만 댐퍼만 여러분들이 명시를 하시고, 그 댐퍼의 역할은 여러분 뭐라 그랬지? 전선이 진동을 하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풍압 파증에 의해서 전선이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 진동 현상을 방지하는 목적을 사용되는 게 뭐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답은 댐퍼로 선정을 하셔야 돼. 실기 때 나왔어. 필기 때도 잘 나온 편이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선의 진동 현상을 방지하는 게 뭡니까? 그럼 정답 뭐다? 댐퍼. 이렇게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댐퍼는 이렇게 약간 추처럼 생겼어. 실제로 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은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뭔가 고리 모양처럼 진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철탑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댐퍼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뭐가 있냐? 자, 두 번째, 전생 부분에서 댐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뭐가 있냐면 아모르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있다, 여러분들? 아모르트.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아모르트. 아시겠죠? 그럼 이 아모르트가 뭐냐? 여기 봐보세요, 이제. 아모르트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아모르트라는 건, 보세요. 제가 이 부분만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볼게. 이 부분만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 그럼 우리가 아까 이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부분,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이 이렇게 있어. 요걸 제가 클램프를 한다고 했죠. 전선을 잡아주는 건데요. 그럼 여기 안에 이렇게 전선이 쫙 찝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기에 뭐 설치한다고 그랬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설치한다고? 댐퍼를 이런 형태로 딱 설치한다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댐퍼가 이제 딱 설치했다고 가정을 하자. 댐퍼가 뭐라고 여러분들? 전선의 진동 방지라 그랬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번에는 클램프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반대편에 이제 클램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또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철탑에. 이해되셨죠? 그럼 봐보세요. 이렇게 댐퍼가 치고 있고 바람이 불었을 때 이렇게 바람이 3회에서 50까지의 진동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럼 이게 댐퍼가 진동을 방지해준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댐퍼를 설치해가지고 전선의 진동 방지를 잘 해줬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양쪽에 부담이 많이 가겠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클램프로 찝어줬어. 그럼 여기 댐퍼 설치됐다 가정하자고. 그럼 찝어줬죠? 그럼 바람이 불어. 그러면 움직이지 않겠지만 하중이 가장 많이 받는데 어딜까? 양쪽 끝에가 가장 많이 하중을 받겠지. 그러면 나중에는 이 부분인가? 이 부분이나 혹은 이 부분에서는 뭐가? 전선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릴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됐을까?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클램프 앞쪽과 클램프 뒤쪽에 이런 식으로 봐보세요. 클램프 뒤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아놓는 게 있어. 이렇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아놔. 실질적으로 저희 CPG인 지지물 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거든요. 실제로 지지물 위에서도 볼 수 있거든. 이렇게 감아놓는 게 있어. 이걸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아모르트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진동에서 바람에서 바람이 분다 그랬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가 스프링처럼 흡수를 해줘. 알겠죠? 그 하중을 샥 흡수해 준다고. 그러면 얘 역할이 뭐겠어? 아까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아모르트 역할은 뭘까? 그러면 단선 사고 방지가 되겠지. 그래서 이 아모르트 역할은 뭐다 여러분들? 단선 사고 방지다. 얘는 단선 사고 방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갑시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뭐가 있냐면 요게 있어. 봐보세요. 우리가 오프셋이라 그래. 여러분 뭐라 한다고? 오프셋. 자, 이 오프셋은요, 한국전력공사 지침서에 보면 서로 어긋나다 혹은 비틀다, 이런 용어야. 어긋나고 비틀다. 근데 얘는 좀 차이점이 뭐가 있냐? 이 오프셋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금 배웠던 댐퍼랑
아무렇도 다르게 실제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 어떻게 보면 얘네는 지켜주는 기기들이죠. 근데 얘는 실제로 보이지 않고 설치를 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설치를 한다고.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그냥 철탑이 좀 그리기 어려우니까 지지물을 한번 가정하자. 아직 안 배웠지만 이 한 지지물에 제가 이 부분을 뭐라 한댔죠, 여러분들? 완철, 완금이란다 그랬어. 혹시 기억하실까? 이 완철의 표준 길이 몇이라고? 몇이라고? 2400mm라고. 기억이 좀 좋다 그랬어. 완철의 표준 길이는 2400mm 정도 됐는데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한 지지물에 완철을 설치했죠. 근데 똑같은 동일 지지물에 똑같은 길이로 이렇게 또 완철을, 완금을 설치할 수가 있어. 알겠죠? 그리고 이 완철 위에 전선 R상, S상, T상 지나가. 오케이? 그럼 여기도 R상, S상, T상 지나갈 수가 있어. 그럼 위에도 무슨 선? 전력선. 아래도 무슨 선? 전력선이죠.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 보고 우리가 병가라 그래. 뭐라 한다 여러분들? 병가. 나중에 설비 때 배우겠지만 한번 명칭 한번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병가란 한 지지물에 동인 완금을 별도로 두 개를 설치해서 위쪽을 전력선, 아래쪽도 전력선을 지나가게 하는 거 보고 뭐라 한다? 병가라 그래. 일단 명칭이라도 일단 기억이자. 그럼 이 병가를 제가 그린 이유가 있어. 자, 이 병가를 딱 그리면 그리잖아.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시야를 위에서 아래로 한번 봤다고 가정하자. 알겠죠? 위에서 아래 부분을 봤다 간다면 현재 여기에 애자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 전선을 잡아주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도 뭐 있다? 애자 설치했다 보자고.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지지물을 위에서 아래로 봤다고 가정하고 보게 되면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위에 R, 여기에 S, 여기에 T 나오고 있죠. 그럼 그 밑에도 똑같이 R, 그리고 S, 그 다음에 T 이렇게 되어 있겠죠. 위에 되셨을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간격도 같고 높이도 같게 설치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얘를 여러분 방향으로 칠판 방향으로 눕혀볼게. 그럼 우리가 봤을 땐 시야가 이렇게 보이겠지. 정확히 한 가닥으로 보이겠죠. 이해되셨을까요?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보게 되면 한 가닥으로 보일 거 아니야. 정확히 간격과 높이가 일정하다면 당연히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는 정확히 이렇게 한 가닥으로 보일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왜 그러냐? 봐보세요. 그럼 이 상태에서 누가 술 먹고 그냥 이렇게 들이받았다 가정해 봅시다. 지지물을 그냥 들이받았어. 그럼 지지물이 흔들리겠죠? 흔들린 순간 전선이 정확히 일정 간격과 일정 높이로 되어 있다 보니 흔들리죠? 전선도 같이. 그럼 여기 흔들리면 두 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흔들리면 두 개가 붙어버리겠지.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안 좋은 거겠지.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단선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선이. 그죠? 그럼 얘가 흔들리는 순간 얘가 아래로 가지만 얘는 위로도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위로로 이렇게 흔들리겠죠? 그럼 이 두 개 서로 다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잖아. 이걸 우리가 전기에서 뭐라고 하지? 단락사고라 그래.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애초에 이렇게 지지물, 즉 철탑이 됐든 CPU가 됐든 애초에 지지물을 설치할 때는 서로 어긋나게 설치하라 이 말이야. 어쩔 때 이렇게 병가가 됐든 혹은 공가가 됐든 혹은 첨가가 됐든 이렇게 지지물, 즉 전선 혹은 철탑도 마찬가지야. 철탑도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할 때는 철탑들 설치할 때는 서로 설치할 때 같은 간격이 아닌 약간의 서로 도체를 설치할 때는 어긋나게 설치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 어긋나게 설치한다면 얘를 이런 식으로 설치한다 했지. 얘를 약간 비스듬하게 이런 식으로 설치한다면 굳이 한번 비교를 하자면 애초에 설치할 때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이렇게 어긋나서 설치하게 된다면 두 개가 흔들리더라도 누가 들이받고 바람이 불더라도 이 서로의 도체가 두 개 붙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앞으로 우리가 뭐라 한다고? 오프셋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오프셋의 역할이 뭐다? 그럼 얘는 아까 암호로 뜨는 단선사고 방지였다면 이 오프셋은 그럼 뭐겠다 여러분들? 단락사고 방지가 되는 거지. 무슨 사고 방지 여러분들? 단락사고 방지. 자, 이렇게 아시겠죠? 제가 한번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저는 믿을게. 알겠죠? 그래서 일단 얘는 무슨 사고 방지다? 단락사고 방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겠지. 아까 눈이 내리게 되면 빈설하중 때문에 이 눈이 이렇게 차곡차곡 이 전선 단면적에 맞게 쌓이겠죠. 그러면 나중에 참에 쌓이다가 이게 나중에 얼었다가 나중에 서서히 녹아봐. 그럼 이 녹는 순간 얘가 떨어지겠죠, 땅으로. 그러면 지 스스로 또 전선이 진동을 하겠죠? 요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도약이라 그래.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 도약. 알겠죠? 도약이라는 표현도 써. 그래서 도약 이런 말도 나오게 되면 정답을 못 찍으면 돼? 오프셋 찍으면 돼.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전선의 부호 오프셋.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더 몇 개 말씀드릴게. 여기 봐주십시오. 추가적으로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뭐가 있냐면 요게 있어. 우리가 스페이서란 말도 있습니다.
뭐가 있다 여러분들? 스페이스. 자, 스페이스란 말이 있는데요. 이 스페이스가 뭐냐? 잠깐 그림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철탑 이렇게 있어요. 철탑. 이렇게 다 가자. 그럼 여기에 현수회자가 이렇게 달려있다 그랬죠? 이렇게. 여기 R상, S상, T상 이렇게 지나간다고. 근데 우리가 자세히 철탑을 보잖아. 그럼 이렇게 이 홍전선로인 ACSR 나전선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전선의 굵기가 엄청나게 굵은 전선에 또 있겠지만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한 가닥 기준으로 이 도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가닥 쪼개져 있어. 즉 우리가 이 굵은 도체를 이런 식으로 두 가닥을 쪼개놨다 이 말이야.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전선이 한 가닥과 이렇게 여러 가닥 쪼개졌는데 이 전선이 한 가닥 큰 굵기로 된 거 보고 아직 안 배웠어? 그거 보고 우리가 단도체라 그래. 뭐라 하면 돼 여러분들? 단도체라 그렇게 표현을 써. 2장 때 배울 거야. 3장 때. 자, 그리고 이 굵은 전선 두 개를 일부러 쪼개난 거죠? 얘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또 복도체라 그래. 같은 말로는 다도체라 그럽니다. 뭐라 한다고? 다도체 혹은 복도체라는 표현을 써.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보세요. 얘는 원래는 처음에 이렇게 굵은 전선 한 가닥으로 되어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복도체로 작은 굵기로 두 개를 쪼개는 이유가 있겠지. 얘도 직경이 커지는 효과가 있어요. 일단 하나만 알아도.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전선 직경이 지금 단도체를 복도체로 바꿨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전선 뭐라고 여러분들? 직경이 뭐가 있다? 커지는 효과가 있어. 아직 안 배웠지만 일단 답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야. 배울 거야. 3장 때. 알겠죠? 전선 직경이 뭐라고 여러분들? 커지는 효과가 있어. 그럼 요거 말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던가? 직경이 커지는 효과가 있대. 좋은 거라 그랬죠? 왜 좋다 그랬지? 코로나 방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셔 일단. 안 배웠으니까.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 거 오늘 배운 건 뭐야 이거? 스페이서죠? 그럼 스페이서가 뭐냐? 이렇게 굵은 전선인 단도체를 이렇게 두 가지 복도체로 쪼갰죠. 그리고 이 도체를 쪼갠 복도체 하나당 도체를 소도체라 그래. 뭐라 한다고 여러분들? 소도체. 얘를 소도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도체. 알겠죠? 그리고 표시할 때는 우리가 N으로 표시를 해. 소도체는 뭐로 표시한다고? N으로. 그리고 항상 이 소도체를 표시할 때는 우리가 짝수로 이렇게 도체가 두 가닥 혹은 이렇게 몇 가닥? 네 가닥 혹은 이렇게 6가닥으로 구분이 돼. 알겠죠? 그러면 지가 아무리 많이 쪼개져 봐야 지가 아무리 복도체로 많이 쪼개져 봐야 그 소도체 몇 개밖에 없다? 6개야. 그리고 머릿속에 짝수로 기억을 하셔. 알겠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수애자의 개수에 따라 철탑에 전압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복도체인 소도체의 개수에 따라도 철탑에 전압을 할 수가 있어. 일단 이 소도체가 두 개다. 그러면 얘는 몇 자리를 써야 되냐? 얘는 66kV야. 몇이라고 여러분들? 66kV. 그리고 얘가 4개다. 얘는 154야. 뭐라고 여러분들? 154. 그리고 얘가 66이다. 그러면 몇이냐면 345kV.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 알겠죠 여러분들? 66, 154, 345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들? 근데 보통 요즘에는 좀 66, 155, 345도 많이 쓰지만 시험 문제는 이렇게 잘 안 나와. 근데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하나만 더 봐주세요. 그러면 스페이서가 뭐냐? 이렇게 복도체를 쪼개서 소도체가 2개 나왔어. 그러면 이 소도체와 이 소도체의 간격을요 이렇게 일정하게 쫙 잡아주고 고정시켜주는 계기가 있어. 이렇게. 알겠죠? 근데 만약에 사도체다. 사도체는 이렇게 생겼거든. 봐주세요. 사도체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을까? 자, 그림 맞게 그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긴 게 있어. 봐보세요. 보면 좋은데 이렇게 전선들이 복도체가 4개도 같이 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생긴 것들이 있어. 혹시 철탑에 본 적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일정 간격으로 돼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스페이서라 그래.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불거나 오케이? 바람이 불거나 흔들리거나 이러면 얘네 소도체끼리 붙을 수도 있고 그리고 원래 이 소도체를 일정 간격이 존재하겠지. 예를 들어서 이 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간격을 우리가 40cm라 그래. 나중에 배울 거야. 몇 cm야 여러분들? 40cm. 이런 간격들이 맞춰져 있는데 이 간격이 흐트리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잡아주고 고정시켜주는 게 있어. 이걸 뭐라 그래 여러분들? 스페이서라 그래.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스페이서 역할은 뭐다 여러분들? 뭐다? 스페이서 역할은 고정이야. 고정. 뭘 고정시켜줘? 전선을 고정시켜줘. 스페이서는 뭘 고정시켜준다? 전선을 고정시켜준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뭐가 있냐? 요게 있어 이제. 여기 와보세요.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가 뭐가 있냐면 항공장애 표시구라고 있어. 항공장애 표시구. 요거까지 알아주면 좋겠어 이제. 자, 그래서 이 항공장애 표시구가 뭐냐? 요거야. 항공장애 표시구란 이렇게 하시면 돼. 이렇게.
여기 철탑 있어요. 철탑. 자, 여기에 이렇게 박혀있어 이제. 그러면 여기 아까도 애자 달렸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R상, S상, T상 있다 그랬죠? 그러면 봐보세요. 이렇게 전선로에다가 우리가 빨간색으로 전선로 중앙 부분마다 이렇게 빨간색 공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던가? 이런 식으로. 우리 철탑 보면은 빨간색 공 같은 게 들어가 있어. 아니면은 하얀색으로 이렇게 공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이 들어가 있어. 하얀색으로. 지금 초록색으로 했지만 하얀색으로 생각해보고 하얀색으로 이렇게 공이 들어가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항공장애 표시구라 그래. 오케이? 그럼 이게 뭐냐? 역할이 있겠죠. 봐보세요. 제가 송전선로는 항상 무슨 전을 쓴다고 했지? 나전선이야. 그죠? 그리고 얘는 ACSR로 되어 있고 나전선이다 보니 도체야. 그죠? 그러면 피복이 까져 있어. 안 그래도 전선이 검해. 근데 만약에 날씨가 저녁이 돼봐봐. 그럼 검하죠, 날씨도. 그럼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겠지, 전선이. 그러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녀석들 있죠. 누구 있겠어? 뭐 헬리콥터라든지 응급헬기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비행기라든지. 얘가 딱 전선을 들이받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네가 요거 보고 피해 가라 이렇게 알려주는 하나의 표식구입니다. 구 형태처럼 모여있다고 해서 우리가 표식으로 해가지고 항공장애 표시구는 굳이 써본다면 얘는 뭡니까 여러분들? 전선이 여기 있다 알려주는 전선 표시를 알려주는 우리가 하나의 표식구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1장의 마지막 단원인 전선 프로텍트, 전선의 보호는 이렇게 총 몇 가지 돼 있다? 5가지가 있어. 가자. 첫 번째 뭐 있다? 댐퍼야. 알겠죠? 두 번째 아모르트, 그 다음 세 번째 오프셋, 그 다음 네 번째 스페이서, 마지막 5번째 항공장애 표시구. 근데 이렇게 전선의 보호가 다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3장 때 단도체, 복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실 텐데 그때 이 단도체를 복도체라는 이점과 각각의 단도체, 복도체 관련된 내용들이 쫙 있어. 요걸 무조건 외워야 돼. 알겠죠? 실기 때 팩트로 나오니까 요거는 알아두시고 그 전에 답 하나 알아.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뭐가 커진다고? 전선 직경이 커진다. 요게 가장 중요한 거야. 요건 내가 3장 때 반드시 증명해 드릴게.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1장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